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독 공개. 트로트 대부들이 직접 선택한 믿고 맡기는 명품 보컬 탑10. 대한민국 트로트의 진짜 주인공, 작곡가들이 먼저 찾는 목소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명단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 박상철, 흥의 방정식을 지배하는 남자. 대한민국에서 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목소리, 바로 박상철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흥겨움이 아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반복되는 리듬에 담긴 집단적 공감, 그리고 관객의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대표곡 무조건 은 그야말로 흥 트로트의 교과서다. 단순히 시연간 고음이나 호쾌한 리듬이 아니라 작곡가가 설계한 대로 정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정밀한 공식을 담아낸다. 무조건 당신 곁으로 라는 후렴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따라 부르게 만들었고, 이는 단순한 히트를 넘어 국민적 암호가 되었다. 이후 자오가, 황진이 등은 그 공식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박상철만의 브랜드를 확립했다. 최근 박상철은 TV조선과 KBS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의 무대는 여전히 흥으로 시작해 흥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경험에서 나온 묵직한 안정감이 더해졌다. 작곡가들은 여전히 말한다. 흥을 제대로 표현할 가수는 많지만 흥을 지배하는 가수는 박상철뿐이다. 9위 진성, 삶의 굴곡을 울림으로 바꾸는 인간 트로트. 안동역에서 라는 노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기교 없이, 꾸밈 없이, 그러나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 그것이 진성의 힘이었다. 진성의 목소리는 노래 이전의 기억이다. 세대가 함께 겪어온 고단한 삶,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세월이 그의 톤에 그대로 녹아있다. 대표곡 보릿고개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아픔과 눈물이자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집단적 체험의 증언이었다. 최근 진성은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섰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다. 작곡가들이 진성에게 곡을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노래를 연기하지 않는다. 노래를 살아낸다. 그렇기에 그의 목소리는 빠른 히트곡보다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KBS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바로 그 진가를 증명했다. 꾸밈 없는 창법, 그러나 가슴을 저며드는 울림.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진성의 보컬은 기교의 트로트가 아니라 진심의 트로트다. 작곡가가 그에게 곡을 맡기는 순간 이미 곡은 생명을 얻는다. 8위 박서진, 전통과 리듬을 재창조하는 하이브리드 보컬. 박서진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트로트를 듣는 게 아니라 본다. 그는 노래하는 장구꾼 혹은 장구치는 보컬리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노래와 장구, 퍼포먼스와 리듬이 어우러져 무대 전체를 종합예술로 만들어버린다. 대표곡 벼락치기, 흥해라, 즐겨라 등은 단순히 흥겨운 리듬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서사와 감정의 장르를 넘어 리듬과 퍼포먼스의 장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적 무대였다. 작곡가들이 박서진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곡을 단순히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곡을 시각화하는 사람이다. 최근 그는 각종 페스티벌과 경연 무대에서 차세대 트로트 혁신자로 불리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리듬의 쾌감을, 기성세대에게는 친숙한 전통의 감각을 동시에 전달하는 독보적 위치. 작곡가들에게 박서진은 하나의 리듬 실험장치, 이자 퍼포먼스 뮤즈다. 음악평론가 김윤식은 이렇게 평했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혁신의 상징이다. 7위 장민호, 절제의 미학으로 감정을 전하는 성숙한 보컬. 트로트 무대는 흔히 울부짖고 덧두르는 감정의 폭발로 기억된다. 하지만 장민호는 그 정형을 깨뜨린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절제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낮춘다. 그러나 그 절제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서사와 무게가 담겨 있다. 대표곡 남자는 말합니다. 역적.
사는 게 그런 거지 등에서 그는 절규하지 않는다. 담담히 읊조리듯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형, 혹은 친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작곡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드문 보컬이기 때문이다. 최근 장민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 신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적 호감도를 높였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난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와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꾸준히 단독 콘서트를 이어오며 성숙한 감성으로 팬들의 눈물을 잘했다. 작곡가들은 그에게 서정적이고 드라마적인 곡을 맡기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장민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숨은 뉘앙스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꾼이기 때문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그를 두고 장민호는 감정의 절제를 통해 더 큰 공감을 만들어내는 드문 보컬리스트라고 평가했다. 트로트가 감정의 과잉에서 벗어나 서정과 품위를 지닌 장르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 그래서 지금도 작곡가들은 삶의 해안과 절제를 담은 곡을 쓸 때 가장 먼저 장민호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UV 김호중, 클래식의 무게로 트로트를 확장한 하이브리드 보컬. 김호중의 무대에 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진다. 그의 보컬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성악을 기반으로 훈련된 발성, 넓은 음역,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웅장한 다이내믹. 트로트와 클래식을 잇는 하이브리드 보컬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인물이 바로 김호중이다. 대표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OST 및 클래식 무대에서의 협업은 그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작곡가들은 말한다. 김호중에게 곡을 맡기면 우리는 트로트가 아닌 작품을 쓰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복 구조의 멜로디가 아니라 서사적 구조와 대규모 편곡을 요구하는 무대형 보컬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호중은 트로트뿐 아니라 클래식 크로스오버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트바로티, 트로트 플러스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국내외 콘서트 투어는 매번 매진을 기록했고 그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작곡가들에게 그는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실험상이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뮤즈다. 음악학자 함상훈은 김호중은 트로트를 고전 음악적 서사로 끌어올린 최초의 사례라 평했다. 즉, 그가 노래하는 순간 트로트는 더 이상 대중가요에 머물지 않고 예술의 품격을 잇는다. 작곡가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트로트를 노래에서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수이기 때문이다. 5위 이찬원, 정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청년 소리꾼. 이찬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한다. 아, 이게 트로트구나. 그의 보컬은 점지만 담백하고 깊지만 구수하며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완벽히 소화하면서도 촌스럽지 않다. 대표곡 참 좋은 날, 시절이면 은 그의 보컬이 가진 진정성을 잘 보여준다. 억지스러운 감정 과잉 없이 정확한 억양과 정직한 해석으로 곡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곡가들이 이찬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통 트로트의 기본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브릿지형 보컬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KBS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트로트 정년 교과서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와 전곡 합업한 앨범은 업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단순히 가창이 아니라 가수와 작곡가가 함께 만든 작품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가장 정직하게 전달하는 보컬이다. 작곡가들이 그에게 곡을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는 곡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평론가 이무영은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정통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달이다. 그렇기에 작곡가들은 정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이찬원의 이름을 떠올린다. 4위 영탁, 작곡가와 함께 곡을 만드는 프로듀서형 가수. 트로트계에서 영탁은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다. 그는 노래를 받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와 함께 호흡하며 곡을 만들어가는 프로듀서형 가수다. 그의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는 그 자체로 가수이자 작곡가로서의 영탁을 증명한 사례였다.
가창력만으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멜로디와 가사, 편곡의 포인트를 스스로 이해하고 조율해 곡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작곡팀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다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히트곡 지니아는 애초부터 영탁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곡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곡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한다. 우리가 곡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무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는 영탁이 단순한 보컬이 아니라 작곡가의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는 파트너임을 보여준다. 최근 영탁은 TV 예능뿐 아니라 음악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스터 트롯 이후 단발성 인기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했다.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트로트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공연 무대에서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작곡가들에게 영탁은 믿고 맡기는 가수, 이자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다. 평론가 강현은 영탁을 두고 트로트의 프로듀서형 보컬리스트라 정의했다.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해석력,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작곡가와의 호흡. 바로 이것이 그를 탑10안에 올린 이유였다. 3위 나훈아, 선택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절대자. 나훈아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전설적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작곡가들에게 긴장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존재다. 무려 2600곡이 넘는 레퍼토리 중 상당수를 직접 작사 작곡한 기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작곡가 안태행은 그를 두고 마이너스 100년에 한 번 나올 가수라 했고, 평론가 임진모는 그의 독립성을 두고 트로트에서 예술적 주권의 정점이라 평했다. 나훈아는 곡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전히 작곡가들이 가장 의식하는 존재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의 스타일과 목소리가 곡을 평가하고 조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이 노래를 나훈아가 불렀다면 어떻게 들릴까를 상상한다고 한다. 즉, 나훈아는 곡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들이 넘어서야 할 기준점인 셈이다. 최근에도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서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비대면 공연, 태수형은 전국을 울리며 세대를 아우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가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율과 기존의 목소리이며 한국 트로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작곡가들이 그를 믿고 맡기는 보컬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이미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다. 2위 서른도, 시대의 정서를 멜로디로 번역한 작곡형 보컬. 트로트 역사에서 자작형 가수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서른도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정서를 곡으로 설계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완성해온 인물이다. 대표곡 사랑의 트위스트, 잃어버린 30년, 다 함께 차차차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감정과 사회적 정서를 음악으로 번역한 기록물이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은 19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발표 직후 국민가요로 자리 잡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서른도는 후배 양성과 방송 활동에 집중하며 여전히 트로트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명확한 정서를 담아 세대를 아우른다. 작곡가들에게 서른도는 협업 대상이자 동시에 작법적 롤모델이다. 곡을 쓸 때 정서의 명확성과 대중적 공명을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존재. 평론가 김진석은 서른도를 두고 그는 트로트의 정서를 시대와 연결시킨 대변자라 했다. 작곡가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단순한 가창을 넘어 집단적 정서를 대중음악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른도의 노래는 늘 우리에게 묻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평생을 걸쳐 그 질문에 답해왔다. 그렇기에 지금도 작곡가들은 시대의 감정을 담아낼 때 가장 먼저 서른도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이로 이명웅, 감성과 기술을 넘어 작곡가들이 가장 탐내는 목소리. 트로트,
발라드, OST, 광고 음악까지. 지금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작곡가들이 내 곡을 맡기고 싶다고 고백하는 목소리, 바로 이명웅이다. 그의 보컬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단순히 가창력이 아니다. 곡 안에 살아 숨쉬는 감정, 서사를 이끌어내는 해석, 청중과 공명하는 공감의 파장. 이것이 이명웅의 힘이다. 대표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단순한 트로트 히트곡이 아니었다.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이 곡은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장르적 표준을 세웠다. 발표 직후 각종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결혼식, 위로, 인생의 고비마다 불리는 국민 애창곡이 되었다. 이는 이명웅이 가진 보편적 감성 전달력의 증거였다. 박현진 작곡가와 함께한 두 주먹은 또 다른 증명이다. 전통 트로트의 리듬과 현대적 서사의 결합, 그리고 이명웅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이 만나 곡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선 서사시로 완성됐다. 작곡가들은 말한다. 이명웅은 곡을 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더 나은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최근 활동도 눈부시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수십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의 라이브 무대는 음원 이상의 감동을 주며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까지 끌어당겼다. 또한 OST와 다양한 광고 음악 참여는 그의 보컬이 장르와 매체를 초월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작곡가들에게 이명웅은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라 감정의 캐스팅 디렉터다. 어떤 곡이든 그의 해석을 통해 더 넓은 대중성과 더 깊은 감동을 얻게 된다. 음악평론가 강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심사하지 않는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나는 그저 음악을 감상할 뿐이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작곡가와 평론가 모두가 인정한 감정을 가장 정교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라는 의미다. 이명웅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꾸미지 않는다. 억지로 울부짖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다. 그 울림은 기술이 아닌 살아있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작곡가들이 그를 가장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곡을 단순히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을 살려내는 가수, 곡을 완성하는 뮤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트로트계와 음악계 전체에서 이명웅은 단연 1위로 꼽힌다. 이번 단독 기획 트로트 대부들이 선택한 믿고 맡기는 명품 보컬 탑10는 단순한 랭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작곡가들의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10위 박상철의 흥, 9위 진성의 삶의 울림, 8위 박서진의 리듬 혁신, 7위 장민호의 절제된 미학, 6위 김효중의 클래식적 확장, 5위 이찬원의 정통 현대화, 4위 영탁의 프로듀서형 감각, 3위 나훈아의 절대적 기준, 2위 서른도의 시대적 정서, 그리고 1위 이명웅의 보편적 공감까지. 이 10명의 이름은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들이 먼저 찾는 목소리, 즉 대한민국 트로트를 앞으로 이끌어갈 진짜 보컬리스트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한뉴스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충격적이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